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살아가는 게 힘들어도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이 세상이 영원한 것도 아니야. 우리가 각자의 삶 속으로 흩어진 것도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야.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헌옥님 오셨습니다. 내 사랑 유은영 학생 왔고요. 헤라님 오셨습니다. 네, 진윤미 학생 왔고요. 나는 못난 이 손명기 학생 왔습니다. 네, 이경주 학생 왔고요. 네, 그렇게 왔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윤미 학생 답안을 계속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진 학생 왔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징계 사건에 관한 문제고요. 네, 직위해제가 나오고 해임처분 나와서 흡수돼서 효력이 소멸했고요. 그리고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승급 소요 최저 근무 기간에 선입하지 않는다라는 인사상 불이익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 보수에 이할 감액하도록 하는 보수 급여상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을 근로자가 했고요. 네, 양쪽 모두 다 기각이 됐고요. 해임 처분 부분에 있어서 재심 판정이 취소를 구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고, 네, 설문 1번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법적 성질은 해임 처분과 묶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고 공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 해임 처분이 미치는 효과는 사후적으로 소멸한다죠. 설문 2번 풀고 있고요. 해임 처분에 관한 소송과 별도로 직위해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소재기적 법성 물어봐서 소송 요건 전반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어저께 밤에 한 거, 네, 방금 전에 회원 전용으로 전환했습니다. 노무사랑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고요. 밤에 회원 전용 전환 안 해놓고 이제 올려놓으니까 맨 위에 가장 최근에 방송한 것들이 올라오죠. 업로드 동영상 이렇게 돼 있나? 네, 싫어요를 한 사람이 누른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싫어요를 눌렀다. 싫어요 눌렀다. 여러분들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뜻입니다. 네, 동의 카페를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걸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학생들은 많이 불편해합니다. 네, 동의 카페에 들어와 보니까 행정 강사들 가지고 서로 월갈부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 지금 이제 행정하는 시즌인가 봐요. A 강사 수업 들으면 못 알아듣겠다. B 강사 수업은 알아듣겠는데 부족해 보인다. C 강사 수업 새로 등장한 강사 좋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제 다 알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본 적이 있고요. 네,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어떤 강사의 수업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첨삭하고 있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선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우선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재 노동행정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는 신림동에는 지금 한 명 있고요. 한 명 있고, 그리고 제가 있죠. 근데 그 한 명의 강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근로기준법 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을 때 그것을 이미 납부하면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15조를 몰라가지고 재심판정 취소를 통해서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로 돌려받아야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강사가 한 명 있고요. 네,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재심판정 취소만 갖고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할 실익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제 모든 현상의 의미를 좀 분석하는데 항상 집중을 좀 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힘들어. 어떤 수업을 든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현재로서 노동행정을 가르치거나 또는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강사는 현재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싫어요를 누르죠? 나오는 걸 봤으니까요. 안 나왔으면 좋겠는 거죠. 2015년도처럼 노무사 시험에서 가장 쉬웠던 해, 그런 식으로 문제가 2021년도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진짜 이런 식으로 배운 학생이라면 얘네들만 합격하겠구나라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껴요. 그런데 제가 개입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은 A 강사, B 강사, C 강사, D 강사를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있는 강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바꾸는 게 무서운 거죠. 네, 바꾸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초시생들 바꿀 용기가 없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 동일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학생들은 다 초시생입니다. 시험 준비라는 것은 1년이라는 시간은 우선 그냥 경험하는 시간이다 라고 보는 게 솔직히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네, 레사 팬더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초시생들은 지금 등장을 안 하고 있어요. 계속 기본 강의를 다 못 끝냈어요. 네, 그것은 뭐 본인들의 과실이고 본인들의 책임이고요. 네, 원래 11월 달에 다 마무리하기로 했었죠. 11월에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12월, 1월, 2월인데도 아직도 안 끝난 거는 본인들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혼을 내겠습니다. 당연히 선생으로서 혼낼 권한과 자격을 제가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제시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해에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격했으면 좋겠다. 첫 해 떨어지고 뭐 여기 3시도 있고 4시도 있고 5시도 있고 하죠. 첫 해 여러분들이 붙을 거라고 기대했죠? 솔직하게 기대했을 겁니다. 누구나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2번 시험 보고 3번 시험 보고 4번 시험 보고 하다 보면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쵸? 그 순간에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그건 뭐 인간 말종이고요. 이 시험이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도 느끼고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해서 들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느끼고 맨날 1점 차이로 떨어지는데 그 1점이 1점이 아니라 사실 100점 이상 1000점 이상의 정말 건너기 힘든 강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 1점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큼의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것인가. 처음에 빵점부터 40점까지 올리는 거 정말 쉽고 40점에서 50점까지 올리는 것도 쉽고 50점에서 55점까지 올리는 거 공부만 하면 올라가고 근데 여기서부터 55점부터 이제 여기서 뭔가 막히기 시작을 해요. 막히기 시작을 하면서 60점을 넘어가는 순간 그리고 65점을 넘어가는 순간 엄청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가성비하고 뒤로 갈수록 가성비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고 있는 학생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무서운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시생인데 와서 막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보면 제가 여기서 말하면서 노무사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노무사 수험생인데 다른 시험 준비하는 학생이 이걸 보고 싫어요를 누를 이유는 없어요. 자기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랑 2021년도 시험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얘네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아무도 답안 연습을 안 해요. 1순환에 신림동에서는 답안 연습을 안 하는데 여기 와보니까 답안 연습을 해. 근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또 꽤 써. 꽤 써. 꽤 쓰는데 또 저 선생이란 놈이 이 꽤 쓰는 걸 또 짓밟아버려. 이 새끼들 도대체 뭐냐는 거지. 짜증나는 거. 자기 인생이
정말 얼마나 후진지를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싫어요 누른 사람은 자기 인생이 진짜 후지라는 거를 인증하는 거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합격에 있어서도 무섭고 합격한 후에 나가서도 저 새끼들한테 짓밟히며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 그러면 이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인간이라면 그러면 선생을 바꿔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럴 용기도 없는 이제 또 비겁한 애들이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이후에 우리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나중에 법인 만들어 같이 일할 때 회사 내에서도 정말 안 입고 온 놈들 되게 많을 겁니다. 네? 다 내쫓아야죠. 세상을 바꾸고 또 여러분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하려고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럭저럭 살아가려고 내 주머니 채우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세상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돈도 못 벌어요 이제. 네, 변호사들도 뭐 50만원도 못 버는 애들이 수두룩 빵빵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1점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 하듯이 합격해 나가서 연봉 1억짜리하고 연봉 2천짜리하고 실력 차이 크지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실력의 차이만 나면 돼요. 차이만 내면 됩니다. 나중에 필드에서도 결국은 상대평가예요.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최근에 뭐 노동법 개정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노무사한테 소송 대리권을 주는 방향으로 입법도 될 겁니다. 오래지 않아서. 여러분 합격하고 나면 그때면 뭐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당장은 노동위원회에서 싸워야 되고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재판에서 싸워야 되고 할 때 네, 아주 작은 실력 차이로 이기는 겁니다. 아주 작은 실력 차이. 근데 그 실력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선 변호사들은 수준이 낮아서 우리하고 상대가 아닙니다. 변호사들은 뭐 우선 행정소송 할 줄 아는 변호사는 거의 없고요. 네, 뭐 난다긴다 하는 셀럽들 행정소송 하도 모르죠 변호사들. 이번에 윤석열 사건에 여러분들 다 보셨고 그리고 김앤장 같은 경우에도 노동법 하나도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해드릴 일은 별거 없어요. 그냥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제 뒷공무니만 잘 따라오세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력 있는 노무사들로 50명만 모으면 됩니다. 그럼 다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네, 그겁니다. 난 그걸 만들기 위해서 계속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고 예, 계몽주의냐 맞고요. 계몽주의 맞고요. 예, 제가 선각자인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서 예, 그 고비만 잘 넘어주시면 됩니다. 네, 베이초코누님 오셨습니다. 네, 4번의 협의의 수익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은 원고 적격에 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했죠. 아라비아 4번 앞에 아라비아 4번을 원고 적격, 아라비아 5번을 협의의 수익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협의의 소익 앞에다가 원고 적격을 배치를 해줘야 된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근로기준법 31조 2항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었고 사용자나 근로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송은 제3자 소송일 가능성이 50%죠. 왜냐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용이 되면 저 재심판정 취소는 무조건 제3자송이 됩니다. 중노위가 인용 판정이 나오면 그러면 제3자송이 되는데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 없이 무조건 원고 적격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특이한 부분이고요. 지금은 기각기각의 상황이죠. 초심과 재심이 기각기각, 기각인용, 인용기각, 인용인용이라는 노동사건의 1, 2, 3, 4 유형에서 1유형인 기각기각의 상황입니다만은 2유형과 4유형에 해당하는 기각인용 그리고 인용인용의 조합의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제3자송의 상황이 되고 원래대로라고 하게 되면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따로 제목을 따서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이 문제점에다가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죠. 문제점 안에다가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명문의 근거가 있다, 31조 이항을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직위해제 처분은 해임 처분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효력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후적으로라는 부분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후적으로 소멸됐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협의의 소유기에 문제가 생깁니까? 전혀 아니죠. 효력이 소멸했기 때문에 협의의 소유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사후적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협의의 소유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후적으로 소멸했다라는 의미는 설문 1번에서 물어봤던 부분, 미치는 효과, 사후적으로 소멸했다라는 의미는 직위해제가 실효가 되기는 했지만 해임 처분에 의해서 그 직위해제 전력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사후적이라는 표현은 바로 직위해제 전력은 남아있다라는 방향입니다. 그럼 직위해제 전력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거꾸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협의의 소익이 부인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에서는 사후적으로라는 표현이 협의의 소익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의 근거가 되줄 수가 없고, 오히려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사후적이라는 표현은 빼는 게 맞습니다.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후적으로 소멸이 됐다, 그러면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위해제 전력이 남아있다, 그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직위해제를 다툴 필요가 뭔가 있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는 협의의 소익이 부인되는 방향이 아니니까 문제점에 들어갈 내용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사후적으로라는 표현은 빼야죠. 취소를 통해 이를 다툴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우선 문제된다는 띄어쓰기 하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를 다툴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직위해제 처분을 다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재심판정 취소의 소송물은 분명히 재심판정의 위법성이고요. 소의 목적은 재심판정을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심판정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취소를 통해 이를 다툴 필요성이라고 했을 때 이를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를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직위해제 부분에 관한 재심판정,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재심판정 취소이니까요. 문제에서도 재심판정 중에서 직위해제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는 거는 그냥 취소송이라는 얘기니까 됐다 치고, 재심판정 부분의 직위해제 부분이라고 했다는 부분을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옮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옮겨서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이를에다가 재심판정 중에서 직위해제 부분을 다툴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렇게 가야죠. 재심판정 중에서 직위해제 부분을 다툴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가야죠. 이를이 뭘 말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를이 만약에 직위해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추가 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간접적 심리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간접적 심리에 관한 언급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처분의 효력 소멸 관련돼서 협의의 소익의 논의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재심판정입니다. 재결 처분이라고요. 그럼 재심판정이 실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심판정은 실효되지 않고 엄연히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의 소익이 문제가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취소는 처분 등을 그 대상으로 하게 되고 그 중에 등 부분이에요. 재결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 등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취소송을 통해서 그 효력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재심 판정은 현재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협의 수익이 왜 문제되는지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간접적 심리에 대한 문제인식을 지금 이 이르리라는 두 글자가 느끼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읽으면 학생 답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못 느끼고 넘어갈 수 있고, 못 느끼면 점수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글씨도 예쁘게 써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막 드린 거죠. 못 느끼게 해야 됩니다. 시비 걸리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냥 눈 깔고 돌아다니면 된다고요.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 눈 똑바로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시비 걸린다고요. 어깨 부딪히지 말라는 겁니다. 시비 걸린다고요. 싸워서 이겨도 깽값 줘야죠. 싸워서 지면 존나 아프죠. 시비 걸리면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손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표현한 대로 재심 판정 중에서 직위해제 부분이라고만 말했어도 문제의 표현이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를에서 사실 이거 하나잖아. 이것이라는 이 한 글자에 의해서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글 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문제 있는 대로 재심 판정 중에서 직위해제 부분을 다툴 필요성이 있는지 이렇게 가시는 게 맞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뭔가 어색하죠, 글이. 이게 왜 어색하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적격조사가 동시에 두 번 등장해서 그래요. 하나가 숨어 있을 뿐이죠. 필요성이 인정이 될 수 있는지예요, 원래는.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0.1초 생각을 좀 해보고 나서 쓰라고 얘기하는 건데, 인정되는지 하면 끝났어요. 역시 인정될 수 있는지라고 썼기 때문에 시비 걸리는 거예요. 그냥 말본새 때문에 시비 걸리고 있는 거예요. 빨간 줄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심 판정 중에서 직위해제 부분을 다툴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하면 그냥 문장을 내용의 깊이, 내용의 어떤 디테일한 정확성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가 다 넘어가가지고 그냥 문장이 자연스러워서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득템입니까? 단순히 글재주 조금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 긁지 않는 그런 좀 무난한 문장을 쓸 수 있는 글재주 조금 있어가지고 점수를 그냥 따먹고 넘어가는 겁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하면 끝나요. 이거를 빠른 속도 속 읽잖아요. 취소를 통해 이를 다툴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무슨 말이야 이게. 이렇게 딱 돼요. 심지어 위에서 사후적으로라고 해서 플러스 방향인데 이걸 마이너스로 완전히 거꾸로 갖다 배치해 놓은 상태에서 뒤를 너무나 성의 없이 이를 다툴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걸 고쳐야 돼요. 이런 걸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답안을 통해서 허기를 달래면 됩니다. 허기를 달래면 돼요. 채점자가 배고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만 채워주면 돼요. 그럼 점수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최소 점수가 64에서 5거든요. 배만 채워주면 됩니다. 먹었는데 상한 음식만 아니면 됩니다. 근데 4,000명이 시험 보면 3,000명은 상한 음식을 던져요. 존나 먹을 수도 없는 답안을 쓰거든요. 읽히지도 않고 내용 다 틀리고 엉망진창의 답안을 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500에서 1000명 문제로 돼요. 그 남아있는 500에서 1000명
얘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는데, 여기서도 허기만 달래게 해주면, 나 배고파! 허기만 달래게 해주면 65점은 줘요. 지금껏 다 그랬어요. 허기를 달랜다라는 대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진짜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줄 이유가 없어요. 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려고 하게 되면 채점자한테 재료 사는데 돈도 많이 들고, 요리 공부도 해야 되고, 노력과 시간과 너무 많은 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성비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글씨 좀 알아볼 수 있게 쓰고, 그 다음에 문장 좀 무난하고 자연스럽게 쓰고, 그냥 그것만 갖고 상대방 허기 달려면 끝나는 거예요. 물만 먹여도 됩니다. 우리 물만 먹어도 배고픈 건 달래지잖아요. 문장을 좀 다듬는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문제가 된다 여기 띄어쓰기 하시는 거고, 조금 더 들어가면서 얘기해 봅시다. 보세요. 제목이 아라비아 제목이 협의의 수익인데요, 양가로 번호의 제목이 협의의 수익이에요. 분명히 이상하죠. 난 여기서 이게 협의의 수익이 시작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쑥 읽다 보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여기 뭐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전혀 임팩트가 없었어요. 그 뭐야, 그냥 뭐지? 그냥 뭐 지면 채웠나보다 하고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협의의 수익인가 하고 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위에 협의의 수익이 있어요. 뭐지 이게? 이건 필요가 없었죠. 이건 필요가 없었고, 이 의 부분이 양가로 2로 들어갔어야죠. 양가로 2로. 왜 다시 한번 협의의 수익을 언급했는지 알 수 없고요. 뭐 의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아니면 돼요. 법원 직권조사상 상고심에 유지돼야 된다. 지금 뭐 상고심 아니기 때문에 안 써도 그만, 써도 그만. 뭐 이런 건 시비 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면요, 이런 거가 좀 나오면 그냥 뭐 열심히 하네, 그냥 이 정도 느낌이에요. 네. 우리가 격투기 시합 같은 거 할 때 그냥 이런 느낌?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상대방이 내가 넘어뜨렸는데, 그리고 있을 때 일어나라고 손 정도 내밀어주는 정도? 느낌? 저 친구 예의 바르구나. 저 친구 예의 바르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답안을 무난하게 잘 썼다는 전제 하에서 내 답안에 대한 인상을 좋게 해주는 정도 역할. 네. 그냥 안 써도 그만인 내용인데, 하지만 이런 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내 답안이 정상적으로 작성이 됐다는 전제는 깔려야 돼요. 내 답안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이런 데코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전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냐면, 사람에게 시간과 정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데코에 신경을 쓰다 보면요, 아무래도 줄기가 허술해질 수가 있어요. 네, 줄기에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이라는 게 1년이라는 시간이 워낙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데코는 그냥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줄기를 만드는 방식. 네. 뭐 우리 동해TV 채널은 정치적 색깔이 확실한 채널이니까 얘기해보면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같은 느낌, 그런 게 좋은 느낌이에요. 법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의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그런 느낌이 좋은 느낌입니다. 네. 나는 직업이 선생이어서 그렇게 말을 못해요, 미안해서. 근데 법률가로서는 그 방식이 맞아요. 삶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기교가 하나도 없어.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교가 하나도 없죠. 근데 기교가 없는 게 기교로 상대방들에게는 받아들여져요. 왜?
누구나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하고 누구나 기교를 부리고 알맹이 내용 없이 깝죽깝죽거리고 살아가는 이 정치꾼들의 판 안에서 그냥 정말 건조한 인간이 들어온 거예요. 뭐지?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사람이었고, 예, 오직 역학관계를 가지고 꼼수를 부리고 공작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 그 시대에 그런 걸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예. 저도 상대방한테 사기치는 방법을 몰라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실력과 비교해서 제가 홍보를 되게 못하잖아요. 뭔가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홍보를 되게 못하잖아요. 다른 강사들 실력은 하나도 없는데 홍보 존나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치는데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도 그걸 잘해요. 그걸 잘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문재인이나 최광욱이나 신민이나 이런 사람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모르는 겁니다. 법학 답안을 쓰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모 변호사가 무슨 어저께 방송에서 자기는 소장을 잘 못 쓴다고 소장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소장에 감동이 왜 필요합니까? 개소리하고 자빠지는 거고요. 어디서 기교 배운 놈이죠. 장난합니까? 재판한테 무슨 기교를 부립니까? 감동은 씨발 이기는 거지. 증거 찾고 상대방의 논리 깨고 이기는 거지. 무슨 소장에 감동이고 지랄이고 연병을 합니까? 소장과 답안지 여러분들 쓰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답안지 잘 쓰시면 나중에 나가서 소장 쓰고 서면 쓰고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실력을 발휘합니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대로 다 사용해요. 그대로. 똑같이 쓰거든요. 판결문 보세요. 판결문도 똑같아요. 우리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무 차이 없어요.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 사례형 문제 잘 푸는 애들은 기록형 문제 잘 풀어요. 차이가 크게 없어요. 할 줄 알면, 여러분 답안지만 잘 쓰면 나와서 모든 게 일사천리로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답안에 글 쓰는 거에 목숨 걸라는 거예요. 우린 결국 글로 먹고 살 놈들입니다. 글로 먹고 살 놈들인데 글을 못 쓴다. 그럼 뭐 말짱 도루묵이죠. 말 다 한 겁니다. 이런 거 지금 여기가 상고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장 입증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교 부리지 말고 줄기에 메인 줄기에 집중하자. 부정되는 경우 뭐 요런 스타일 좋아요. 요런 스타일. 효리상인과 다른 백남 분리를 다 쓸 수는 없어요. 솔직히 시간 안에 답안에다가 다 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효리상까지가 교수님들이 주로 말하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교수님들 책 쓸 때도 딱 여기까지 쓰세요. 그 다음에 인과 다른 백남 분리 이런 것들은 그 상황이 등장하면 치고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알아는 둬야죠. 두문자를 따는 이유는 효리상인과 다른 백남 분리에서 다른 백남 분리가 들어오면 씨발 바로 잡아채야 되기 때문에 두문자로 생각을 해놓고 있는 것 뿐이고 인과 다른 백남 분리 쪽이 아니면 그냥 효리상으로 밀면 돼요. 효리상으로. 왜 효리상을 던졌어요? 등 이런 거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또 좀 더 있을 수 있어. 네, 지금 이렇게 온도를 높였다가 온도를 낮췄다가 하는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미 목적 달성, 목적 달성 불가. 좋아요. 이런 거 아주 좋아요. 네, 이런 거에서 이제 추가 득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장력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진짜 문장력이 겁나게 뛰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건 준비된 표현의 느낌이에요. 사전에 준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준비를. 알겠죠? 나도 내 전문 분야가 아닌 문제에서는 준비해요. 여러분도 준비하시면 돼요. 전 심지어 뭐도 하는지 아세요? 10년 정도 정치에 관심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어떤 표현으로 해야 될지가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답안 쓸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짧게 딱 치고 빠질지가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 할 때 뭐 매번 말하면서 문법 따져가면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문을 외우죠. 뭐 수거라고 그랬나 옛날에? 네, 아무튼 외우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거예요. 네, 저도 시사 방송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될지 그 표현이 바로바로 떠오르지 답답해 미치겠거든요. 1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옛날에 그걸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상황은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상황은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상황은 이렇게 표현하자고 내가 정리를 해놔요. 한글 파일에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읽어요. 요즘에 핸드폰 잘 나와서 녹음 바로 되잖아요. 내가 읽어서 녹음을 해요. 그리고 길에 다니면서 그거를 내가 듣고 다녀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표현하자.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표현하자.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표현하자. 이게 가장 짧지만 임팩트가 있다. 주저리주저리 말할 시간은 나에게 보장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답안지에서 주저리주저리 말할 지면도 시간도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준비된 답안이에요. 준비된 답안. 그럼 준비된 답안을 암기된 답안으로 인식하냐? 아니죠. 잘 준비했다. 준비성 있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수준에 맞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수준에 못 맞췄죠. 좋은 답안이 나오다가 준비되지 않은 직접 질문 받은 부분에서 수준이 확 떨어집니다. 사안의 경우, 이럴 땐 사안의 경우 써도 돼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시작 부분이 아니잖아요. 여기다 쓰지 말라고 했죠. 제목 따고 단락이 시작되는데 단락의 시작 부분에다가 사안의 경우. 읽는 사람 겁나 짜증납니다. 무슨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안의 경우야. 그쵸? 와서 인사도 하고 커피도 한잔 하시죠. 뭐 이렇게 커피도 좀 타고 네, 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나서 이제 일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일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시작하자마자 사안의 경우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주의한기도 좀 했으니까 사안의 경우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직외 처분의 해임 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소멸되는 경우가 아니라 소멸됐어요. 소멸된 경우라고 써야 되고 되는이 아니라 된이고. 근데 직외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거 뭐 어쩌라고요? 해당한다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진짜 꼴배기 싫은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돈도 하나도 없는 새끼가 금목걸이 하고 오는 느낌? 깡패 새끼인가? 뭐야? 집단엔 그게 돈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좀 멋있어 보일까 싶어서 그렇게 하고 오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하죠. 그냥 동네 깡패 같죠. 그런 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논설하도록 하겠다. 자기가 무슨 논설을 해 씨발 논설위원이야? 막 답안지에다가 정말 대도 않는 단어를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내용 하나도 없는 놈이 그럴듯해 보이려고 깝죽거리는 그런 답안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들 답안 이제 계속 그런 거 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 단어 쓰지마 이 단어 쓰지마 하면 쓰지 마세요. 정말 싫어하십니다. 교수님들이. 여러분 교수님들 논문에서 그렇게 딱딱한 단어 쓰는 거 본 적 있어요? 절대 안 써요. 왜? 자기가 30년을 이걸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거예요. 건방져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건방지면 내용이 오히려 전달이 안 돼요. 건방져 보이면. 인식이 그렇게 돼버리면 글이.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내 내용을 높이는 거예요. 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평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답안지에서 그런 정말 대도 않는 어디서 사회과학 용어 어디 끌어다가 막 갖다 던지는 애들이 있는데 하찮아 보입니다. 그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딱 이해하겠다. 최근에
나중에 우리 법인 만들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마케팅 이런 거 관련해서 고민을 하느라고 1헥타르라는 채널을 제가 처음부터 다 들었어요. 시간 엄청 걸렸는데 이제 거기서 네이버 스토어를 자기가 실험 삼아 성공시킨 사람의 예를 보여주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네이버 스토어에서는 원래 있는 다른 상품을 끌어다가 내 스토어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럴 때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첫 번째, 대체로 망하는 네이버 스토어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원래 A라는 회사가 만든 제품이잖아요. 그럼 A라는 회사가 원래 그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홍보물이 있죠. 그런 홍보물들이 뭐 G마켓이라거나 쿠팡이라거나 아니면 11번가라거나 옥션이라거나 그런 다 올라가 있잖아요, 이미. 그러면 그 올라가 있는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아서 지 네이버 스토어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보다 그걸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따라하면 누가 나한테 와서 삽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올리면 자기가 뭔가 전문성 있어 보일까봐 그 제품에 대해서 사실 좆도 모르면서 그냥 팔고 싶은 거잖아. 자기가 마진 남기고 싶은 것 뿐이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좆도 모르면서 전문성 있어 보이려고 깔아놓으면 그 네이버 스토어에서는 아무도 물건 안 사요. 믿음이 안 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사용하는 이런 물건들, 상품들이라고 한다면 그 회사가 올려놓은 그 홍보물을 다운받지 말고요. 어떻게 쓰냐? 상대방 그 고객들의 니즈를 간파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채점자인 교수님의 니즈, 그가 원하는 글, 어떤 답안, 그걸 간파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고양이가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하게 되면 그 고양이가 그거를 입고 있을 때, 먹고 있을 때 그냥 그걸 찍으면 돼요.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면 돼요. 막 엄청난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사진기를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면 끝입니다. 그럼 성공하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굳이 전문성 있어 보이려고 하면 전문성이 좆도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전문성 없으면 전문성 없는 대로 정직하게 접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답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직하게 가야 돼요. 지식은 대가리에 좆도 없는 것들이 1년 공부해서 대가리 지식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매일 동행을 하지만 1년 360일 동행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소름 끼쳐야 됩니다. 뭐냐? 20년을 공부한 나도 진짜로 일주일만 행정법을 안 보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그거가 인간의 당연한 현상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처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삶을 전 주임원사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병 같은 거잖아. A 과목 공부하고 학원 코스에 따라 B 과목 공부하고 C 과목 공부하고 그러다 다 좆된다고요. 그 GS 코스를 제가 같이 짰다고요. 애들 망하게 만들려면 그 방법이 최선입니다. GS0, GS1, GS2, GS3을 만들면 애들은 다 떨어져요. 그냥 두면 합격할 애들이 다 떨어진다. 근데 애들은 막 박수 치죠. 와, 존나 디테일하다, 존나 예술적이다. 병신들 지금 지들 죽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같이 짰다고요. 만든 사람이 내부 고발이라고요, 지금. 응? GS1과 2 사이에 쉬는 시간에 그 날짜 텀을 줄이면 줄일수록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요. 왜냐? 복습할 시간 안 주니까요. 난 여러분들한테 내가 직접 학원을 2번을 운영해 봤고 지금 하는 것처럼 뭐 행시였다. 그러면 경제학과 행정법이 메인 과목이거든요. 이 메인 과목 2개라도
두 개라도 매일 수업을 하면, 그래서 아침마다 1시간씩 수업했어요. 무조건. 나머지 딴 과목이 돌 때도 아침마다 경제학과 행정법은 무조건 1시간씩 수업했습니다. 그래서 80% 합격했어요. 네? 미친 합격률이에요. 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학원에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게 되고 익숙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과목 공부하는데 바쁘다고 해서 저 과목을 놓는 짓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365일을 1년 내내 주구장창 여러분들이랑 같이 뛰는 이유가, 저도 할 일 많아요. 근데 이러고 있는 거라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휘발돼 버린 여러분들의 고민과 지식은 다시 회복시키는데 엄청난 노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해도 1년을 공부한 수험생은요, 아니 4시 5시 상관없어요. 4시 5시도 그냥 1년 공부한 거예요. 시험 끝나면 리셋이라고요. 뭐 대단한 척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아니 20년이 나도 아무것도 없다니까. 난 여러분처럼 결혼도 안 했어요. 애도 안 낳았어요. 애도 안 키워. 회사도 안 다녀요. 휴가도 한 번도 안 갔어요. 네, 10년 동안 공부만 했어요. 그래도 일주일이면 다 날아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안 되는 걸 된다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리셋됩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 다 리셋돼요. 시험의 제도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엄청나게 유려하고 현학적인 답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수만 명을 가르쳤지만 학생들 수만 명의 답안지를 직접 지금 보듯이 이렇게 눈으로 다 읽었지만 한 번도 유려한 글을 쓴 답안을 본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다 합격했어요. 근데 그 합격한 학생들의 답안은 언제나 정직했어요. 자신의 수준 낮음을 인정했어요. 심지어 어저께 생일이던데 그 새끼, 어떤 굿땡땡 노무사 같은 놈은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겁나 깝죽거렸어요. 잘난 척하고, 내가 봤을 땐 족밥인데 뭐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존나 깝죽거려. 그러다가 2, 3년 떨어지고 나서는 저한테 돌아와서 선생님 매직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난 기분이 나빴죠. 왜? 얘를 족밥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왜 족밥이 왜 우리 애들 사이에 끼려고 하지? 난 족밥은 가르치지 않는데 돈 버는 것보다 나는 좋은 인간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근데 얘가 돌아왔을 때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답안을 쓰는데 초시 때 제시 때도 깝죽거리던 새끼가 이제 괄호 넣기 하려니까 괄호 넣기를 막 존나 열심히 해요. 뭐야, 초시 때도 안 하던 거를, 수준 낮다고 안 하던 거를 사시 돼가지고 막 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 돼서 온 거죠. 그리고 그애 바로 합격합니다. 정직하세요. 답안에다가 깨작거리지 마세요. 뭐 대단한 표현 쓰려고 하지 말라고요. 생각나는 대로만 쓰세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상당히 눈에 거슬려요. 소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뭐 대단한 사람 되는 양, 이런 깝죽거리는 느낌이 뭐죠? 황교안 말하는 느낌. 내용 좆도 없는데 목소리 깔고 안녕하십니까 다 저의 죄입니다. 아 씨발 뭐가 죄냐고 얘기를 하라고. 내용 하나도 없어요. 이런 느낌을 줍니다. 플러스는 연습하세요. 플러스는 연습.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두 개를 얘기해 준다라고 했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는 그 회사가 제품 홍보할 때 내놨던 그 전문적인 홍보물을 끌어다 쓰면 오히려 좆되고, 그냥 고양이 강아지를 내가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 이게 먹힌다. 그 다음 두 번째 내 네이버 스토어를 막 사람들 눈에 띄게 하고 싶어가지고요, 요 영상은 빨간색 썸네일, 요 영상은 파란색, 저 영상은 노란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좆대요. 왜 좆대는지 아세요? 씨발 신뢰가 안 가요. 이 새끼는 그냥 깝죽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가치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팔리는 스토어는 이렉타르 간 얘기가 맞아요. 이건 우리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잘 팔리는 스토어는 어떻게 가야 되냐? 하나의 색상으로 일관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30대인 여러분, 30대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커플티를 입었다 생각해봐요. 우리 40, 50대는 커플티 그러면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똑같은 옷을 입으면 존나 없어 보인다고 싫어하죠. 그냥 남자친구의 옷 색깔과 여자친구의 옷 색깔의 톤을 맞추는 거잖아요. 톤과 디자인을 비슷하게 가는 것 뿐이지 똑같은 옷을 입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네이버 스토어를 그런 느낌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브라운 계통으로 간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브라운 계통으로 가주는 거죠. 어떤 기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문적이지 않은데 전문적인 척을 하고 눈에 띄기 위해서 화려한 어그로를 끌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표현들, 아까도 어떤 표현에 대한 이야기 좀 나왔죠? 네, 이런 표현,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내용에 관한 문제는 토막사례, 기출사례, 문제풀이 하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건 어떻게 그것을 담아내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답안지는 어떻게 담아내느냐. 화려하려고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화려하려고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정직하게 답안을 구성하라.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분명히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다라고 했습니다. 이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효력이 소멸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1번인 이 처분의 효력 소멸입니다. 이미 목적 달성 이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재심 판정의 효력이 소멸됐어요? 지금 소외 대상이 되고 이건 소외 대상이 되는 처분이잖아요. 취소를 시키고자 하는 그 처분이 이미 실효가 된 상태다 그거잖아요. 지금 취소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재심 판정을 취소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심 판정의 효력은 현재 엄연히 유효하게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효력이 소멸됐다라는 말을 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서 한 얘기하고 여기서 하는 얘기가 연결이 되려면 중간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니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이 아니라고.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아니잖아.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게 뭐 어쩌라고 어쩌냐고 뭐 어때서 직위해제 효력 소멸된 걸 뭐 어때서 지금은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중인데 응? 재심 판정 멀쩡히 살아있는데 직위해제 죽은 거 가지고 왜 여기서 떠드냐고. 떠들 이유가 있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소멸된 경우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직위해제 처분, 해임 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며 이 재심 판정 취소송은 결국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진짜 심플하게 들어가면 요 정도. 그쵸? 진짜 심플하게 들어가면 이게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형상으로는 직위해제 처분의 재심 판정의 효력을 제거하는 소송으로 보이지만 그 취소를 구한 소송으로 보이지만 외형상으로는 그건 외형이고 실질적으로는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 뭐라도 심플하게 말하면 뭐라도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게 사실 다가 아니다. 뭐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직위해제 처분의 실효를 왜 여기서 지금 끄집어 들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결국은 직위해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것이다. 그걸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을 간단하게 넣어주거나 아니면 간접적 심리를 아예 대놓고 밀어 넣으라고요.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재심판정 취소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에서 법원은 다름이 아니라 사용자가 행한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한 직위해제인지 여부를 살펴 그 중노위의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를 따져볼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는 직위해제 실효는 협의회 소에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뭐라고 그냥 풀어서라도. 알겠어요? 요거 이제 중간 정도.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다 기억 안 되면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그 다음에 이걸 완전 고급으로 때려버리면 어떻게 때릴 수 있어요? 기속력 타고 들어가는 순서를 보여주는 거죠. 직위해제가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조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내려진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 판결은 결국 노동위원회 규칙 99조 기억나시죠?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으로 이어질 것이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재처분은 다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어져 구제 명령을 발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써주란 말이에요. 이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오면 다시 중노위가 움직이게 되고 다시 진노위가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진노위가 이 직위해제와 관련된 구제 명령을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구제 명령을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위해제가 실효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 사실 여기서 상당히 관건적인 변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1번 가장 심플한 방식은 이것은 외형은 이렇지만 실질은 이렇다. 이걸로 밀고 들어가는 거고 2번은 판례대로 해서 간접적 심리 방식을 이걸 판단해서 저걸 따져본다. 간접적 심리 방식을 끼워 넣어주는 것이고 3번 상당히 고급진 표현을 쓰려고 하게 되면 법원의 사법부의 판단이 중노위의 판단으로 중노위의 판단이 진노위의 판단으로 내려가서 결국 직위해제와 관련된 구제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위해제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여기서 재심 판정의 효력은 손가락이며 직위해제의 효력은 달이다. 우리는 결국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달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 달은 직위해제다. 재심 판정은 손가락일 뿐이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된다고요. 근데 달과 손가락을 믹싱해버리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뭐야?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다. 이건 손가락 얘기거든요. 보통은 손가락 끝에 달이 달려있죠. 소외 대상과 실제로 효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행위가 보통은 일치가 되죠. 하지만 노동사건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재심 판정과 직위해제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그런 얘기 좀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태곤 학생 왔습니다. 권상빈 학생 왔습니다. 행정수정법 12조 2문. 근데 우선 이 12조 2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의 인정범위, 범위와 의미, 범위 여기 2단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협의에서 얘기하는 문제는. 그런데 이 2단계로 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따로 문제점을 썼단 말이죠. 근데 이걸 읽으니까 답안이 쓱 보는데 이 의미 부분에서 학설이 바로 치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 범위 부분에서 또 학설이 1번 하면서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뭐지? 문학판검사인데 산의 경우 맨 뒤에 쓴다 쳐도 문학판검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점 어디 갔어?
그래서 이 범위에 문제점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의미에 문제점이 없길래 어디가 써보니까 여기에 뭔가 제목이 문제점이 있는 거야. 사람이 글을 그렇게 읽게 되거든요. 제목을 보고 판단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제목 승부를 걸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제목에 층위 배치만 잘 때려놔도 그 제목만 가지고 사람이 다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AI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문제점에서 아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문제인식을 다 담았겠구나. 근데 나는 못하는데. 가끔 나는 불가능한데 어마무시한 문장력으로 그런 걸 성공시킨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해내려고 하는 것이지? 뭔가 장기가 있나? 여러분 답안 볼 때 항상 나 뭔가 기대하면서 봐요. 뭔가 신박한 거 던질래나? 막 이렇게 기대하면서 봅니다. 그래도 내 제자인데 존나 허접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막 기대했는데 씨발 허접한 얘기 나오면 그땐 씨발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걸 또 이러고 있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기대에 부응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의미와 범위의 문제인식을 1도 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교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교를 부려서 신박한 상황을, 어떤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모르는데 99%는 실패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조립식 그냥 그렇게 가시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전체 틀만 한번 볼까요? 전체 틀을 보시면, 나라면 이거 문제점 버려요. 이거 지금 아무 내용 없습니다. 해당 규정의 의미, 이런 정말 대도 않는 표현, 막 이런 허접한 표현, 잘난 척 목적 표현이거든요. 이게 해당 규정이라는 표현은요, 진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용어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야. 이런 거 잘난 척 목적 표현이라고 해서 상당히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이런 거 쓰지 마. 법률상 이게 의미, 법률상 이게 범위라고 하면 되지. 해당 규정의 의미 뭐야 도대체? 왜 튀려고 그래? 튀려고 해. 살아남은 사람 없어요. 튀지 마세요. 왜 튀어 도대체? 나라면 이거 버려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요. 그냥 노멀하게 의미 밑에 여기다 문제점 넣어요. 그냥 그 다음에 범위 밑에 여기 문제점 넣는다고요. 그냥 조립식대로. 응? 왜냐? 그렇게 하는 게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해요. 안 그래요? 의미 따로 범위 따로 문학 판검이 있어요. 학설이 분명히 달리 있잖아요. 달리 이렇게. 응? 그러면 A라는 친구가 와서 선생님 저 상담 좀 해주세요. B라는 친구가 와서 선생님 상담 좀 해주세요. 그러면 A라는 친구랑 상담 끝나고 B라는 친구랑 상담을 하는 게 좋아요.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머리 안 아프고 편해요. 너 고민 뭐야? 다 얘기해봐. 그래? 그건 이렇게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나가고, 그 다음 야 B 들어와. 넌 뭔데? 그래? 그럼 이렇게 그래야지. A하고 B하고 동시에 이놈들 들어와갖고 한 방에 앉아가지고 얘기 꺼내면 이 새끼 떠들고 저 새끼 떠들고, 그러면 맥락 없이 원래 지네들 고민 다 날라가고, A 얘기하는 거 있으면 B가 듣다가 지도 왠지 그게 고민되는 것 같고, B가 얘기하고 있으면 A 그거 듣다가 지도 왠지 고민되는 것 같고, 그럼 진짜 고민의 지점은 따로 있는데 그건 말도 못 꺼내고, 그 순간 뇌피셜 생각나는 거 또 선생님 사실 이런 고민도 있었어요. 없었으면서 씨발 또 말주면 더 늘어나고, 상담 개판데요. 이게 그런 예예요. 의미의 문제점이 있고 범위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를 한 번에 어떻게 해보겠다고. 되지도 않을 일을, 불가능하다니까. 되지도 않을 일을 시도하는 거야. 왜 그래? 응? 나라면 그렇게 해요.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위의 의미도 범위도 똑같이 봐봐. 하나 둘 셋 넷 형식만 얘기합시다. 오늘은
4줄에다가 3줄 7줄입니다. 이거 한 줄은 왜 띈 거죠? 이거 한 줄 왜 띈 거야? 그래갖고 뭐지? 그리고 내가 이거 봤어. 여기 또 한 줄 띄워져 있다? 판례랑 생각건대 사이에? 뭐 하는 짓이지? 야, 인간이 이렇게 형식적일 수가 있나? 난 처음에 이런 걸 봤어요. 여기 맨 끝에 보인다 뒤에 마지막 줄이 띄어 있길래 아, 그런 실수를 했구나. 학생들 중에 마지막 줄 띄는 애들이 있어요. 마지막 줄 띄는 거 아닙니다. 아니 씨발 논문 쓰는데 마지막 줄 띄는 새끼가 어딨어요? 어? 존나 어이없잖아. 막 그러면 애들 이런다. 아, 채점자 보기 편하라고 띄었죠. 막 지랄 연병. 니가 뭔데 룰을 정해? 글이라는 거 쓰는 룰이 있어. 니가 뭐야 이 새끼야. 건방진 새끼를 봤나? 이거 맨날 뭐라고 해요. 또 그런 우를 범했구만 했는데 그 마지막 줄 붙이는 거야 임마. 그럼 생각건대가 위로 올라와야 돼.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이 얘기를 해주려고 딱 생각했어. 딱 생각했는데 여기를 또 띄었네. 여길 또 띄었네. 그럼 저 위에가 마지막 줄에서 띈 게 아니란 얘긴데.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7줄 넘지 말라고 했거든. 한 달락 7줄 넘으면 안 읽힌다고. 여기 딱 7줄이야 씨발. 딱 보니까 이것도 존나 공교로워. 뭐지? 7줄이야 7줄 넘지 말라고 하니까 내용이 연결되고 있는데 7줄에서 한 줄을 띄워버리네. 이거구만. 아, 너무 얄팍해. 이런 거 눈에 들어오면 진짜 채점자 화내요. 응? 아니 왜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냐고. 한 단락이 한 문단이 7줄을 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제목을 넣으면 되잖아. 여기다가 학설, 여기다가 판례, 여기다가 검토, 여기다가 사안의 경우. 제목을 넣으면 될 일을 간단한 문제를 왜 잔머리를 굴리냐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답안 보면서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제발 정직하자라는 얘기예요. 정직하자. 아무리 꼼수를 써도 다 보인다고요. 김종인이 아무리 꼼수 써도 제 눈에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주호영이 아무리 꼼수 써도 제 눈을 벗어나질 못해요. 왜냐하면 꼼수거든요. 결국 본질이 꼼수거든.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꼼수거든. 공작 정치거든. 반드시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실체가 없거든. 실체가 없고 말주변 말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처럼 지보다 훨씬 말장난을 잘 치는 나 같은 새끼 만나면 무조건 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체가 있으면 아무도 공격을 못해요. 저게 사실이거든. 저게 진실이야. 저 어떻게 공격을 해? 그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 거고, 사람이 살아온 궤적을 보고 판단 내리는 거지. 그 새끼가 말 얼마나 잘하냐 아무 관심 없어요 나는. 근데 글 읽을 때 사람이 이 안에 인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글쟁이들 채점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보여요. 이걸 놓고 한 단락을 읽기 편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띄웠다? 아니요, 존나 불편해요. 제목을 넣어주세요. 학설, 판례, 검토 넣어주면 끝나. 그럼 상대방이 이뻐해. 있는 그대로 반응하라고. 기분이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럼 내가 기분 좋아하면 상대방도 같이 기뻐해주고, 내가 기분 싫어하면 그러면 그 짓 안 해주고 피해주고, 슬퍼하면 위로해주고 하는 거야. 근데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닌데 기분 좋은 척하고, 기분이 좋은데 안 좋은 척하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정직하세요. 응? 여러분 단순해요. 회사든 조직이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전략기획실 이런 데 올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뭐 대단한 능력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냥 조직관 하나 투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말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나머지는 뭐라는 거야? 나머지 10,000명의 사원은
다 개 족밥 쓰레기 새끼들이란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존나 얄팍한 짓을 하며 살아가는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자기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애들은요, 그쪽에 탁월한 놈이 오면 한 방에 죽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승진도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짓 해도 임원까지 올라간 애들은 인정해줘야 돼요. 왜? 정직한 애들이에요. 최소한 자기 오야붕한테는 정직해요. 그냥 정직하게 쓰세요. 기겨 부르지 마. 아무 소용없어. 그 다음에 본론을 쓰라고 하니까 이제 본론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본론에 너무 이거 내가 올려줬잖아요, 카톡방에. 이만큼의 내용 중에 이만큼의 내용은요, 여기에 사안의 경우에 들어갈 사안의 검토가 아니죠. 여기 검토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사안의 검토입니까? 사안의 경우죠. 이건 합쳐진 표현이에요. 사안의 검토라는 것은 검토 및 사안의 경우를 합쳐서 사안의 검토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문학판 검사잖아요. 검사. 그렇죠? 문학판 검사. 검사는 검토와 사안의 경우죠. 그냥 이거를 묶어서 얘기할 때 있어요. 묶어서 얘기할 때 A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렇게 된다. 이럴 때 우리가 사안의 검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안의 경우예요. 이게 검토고요. 그냥 해놓고 나서 어쨌든 사안의 경우인데, 해놓고 나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이거 여기 위에 올라갈 내용이에요. 위에 올라갈 내용이라고요. 해임 처분의 효과가 아직 완성되어 있으면 안 된다. 해임 처분의 효과가 완성됐다는 것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종국적으로 상실했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종국적으로 상실했다면 이후에 승진이나 승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처음에 1교시 때 말씀드렸던 거, 불이익 규정이 있다. 불이익 규정이 있다라는 부분, 이 몸통이 되고,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효력이 소멸해서 직위해제 전력이 남아있다가 왼쪽 날개, 그 다음에 해임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아직 이 효력이 완성된 게 아니다. 복귀할 수도 있다. 이게 오른쪽 날개, 두 날개가 같이 날아줘야 이 몸통이 날을 수 있다. 이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해임 처분의 효과가 완성됐냐 안 됐냐. 이건 위에 올라가야 될 내용인데 자기적으로 본론에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눈에 다 보인다니까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보이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럽게. 모든 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인위적인 건 눈에 다 띕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박했어요. 요거 내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요거 신박했어요. 나도 특별히 문제인식을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었어요. 최근 판례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켰을 때 발생하는 문제. 근데 다만 이 최근 판례를 내가 빨간색을 쳐놓은 이유는 최근 판례 내용이 뭐냐는 거야 도대체. 최근에 판례가 존나 많은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가중요건 규정이 시행규칙에 있을 때 협의 수익이 인정되냐 이러면 주제를 딱 정해놨다고요. 주제를 정해놨기 때문에 종전 판례, 최근 판례 구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종전 판례에 따르게 되면 시행규칙에 있을 때 소익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이유에서, 최근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런 이유에 소익을 인정한다. 이거는 딱 단일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 판례, 최근 판례 딱 말해도 그거 왜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본론이라고 들어오면서 본론이 이 얘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다만이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 본론이라고 해서 새로운 추가적 내용을 담고 있는 과정에서 이 판례가 무슨 판례인지에 대한 소개를 하지 않고 갑자기 최근 판례, 나만 알고 있는 거야. 나만. 응?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친구한테 다른 친구 갑이라는 애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요. 야, 이 새끼 이렇게 했다? 야, 되게 많이 개선됐지 않냐? 이 친구는 옛날에 이 갑이란 친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뭐가 개선이 되냐고 도대체. 옛날엔 그랬는데 야 요번에 보니까 이러더라. 그러면 개선됐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거기다가 어떤 평가를 넣지 않아도 이 친구가 들으면서 와, 야 장족의 발전이다. 알아서 생각해요. 이게 좋은 글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진짜 일개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일개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 왜 대통령까지 되는지 알아요? 그 사람 좀 특이한 장기가 많아요. 보통의 사람은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명령을 하는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명령을 안 해. 씨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존나 재밌는 건데, 와 그러면 엄청난 뭐 전략가인가? 아니면 사람 갖고 노네? 아니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뻐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 그런데 그걸 했잖아? 그럼 내가 아무리 칭찬을 해도 내가 시켰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의 성과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상황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시킨 적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서 지가 그걸 한 거야. 그건 그 사람 성과예요. 그 사람 성과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주변에서도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고 더 창의적이고 싶고, 사실 지가 창의적으로 한 거 아니야. 다 지금 설계해 놓은 거야. 지가 잘한 줄 알고 막 더 잘하려고 노력한다고요. 그럼 뭐야? 내가 시켜서 하면 결과는 똑같이 한 거잖아요. 똑같은 결과 나왔는데 내가 시켜서 하면 뭐 그 내 성과로 남습니까? 제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 시킨 거잖아. 쟤는 뭐야? 시킴을 당해서 한 거잖아. 제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아무런 평가 지점이 안 나와요. 할 수밖에 없게 만든 다음에 세상에서 그냥 연기처럼 사라질 이 성과 지점을 그 친구한테 주는 거라고요. 글도 그렇게 쓰셔야 돼요. 어떻게? 이 친구가 옛날에 이랬어. 왜 지금 이랬다? 오 씨발 이렇게 된다고. 그 내가 마치 그걸 파악한 것 같잖아. 내가 그 친구를 계속 본 것 같잖아. 내가 막 그거를 잡아낸 것 같다고.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연스러워야 된다고요. 최근 판례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 지금 단일 아젠다가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보론이 툭 떨어졌다고요. 이거 뭐예요? 이거 2020년 2월달 그 판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020년 그 판례, 우리끼리만 공유하고 있는 그 판례. 교수님이 판례 다 알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한테 배운 판례 학교 가서 교수님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시는지. 반은 몰라요. 실제로 몰라요. 실제로. 그러니까 소개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판례 키워드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 키워드를 던져서 박아 놓잖아요. 키워드만 박혀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알아서 그냥 문대면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그 키워드 가지고 판례 찾아봐요. 교수님 판례 몇 개 몰라요. 예? 교수님들이 무식하다는 게 아니라 할 일 존나 많아요. 여러분들 교수님들 뭐하고 사는지 모르죠? 미쳐요. 잠도 못 자요. 맨날 앉아서 나처럼 판례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난 직업이 이건 거고, 교수는 직업이 문제 내고 채점하는 게 아니야.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지. 똥구멍. 그 키워드를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2020년 2월 그 판례에 따르게 되면 뭐라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사라져. 그러면 재심판정 취소의 소익은 없다
라고 보던 거잖아. 왜? 보통 원직복직의 급여 지급인데 원직복직이 안 돼. 회사가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 안 그래? 이런 상황이지. 그러면 급여 지급의 문제가 남았잖아. 남았다고 했을 때 그거는 민사소송제기에서도 받을 수 있잖아. 다른 권리구제 방법이 있다고. 거기 가서 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소외이익을 깨왔었단 말이죠. 그쵸? 뭐하고 비교하는 식이었어요.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어떻게 설명해? 여러분 제일 잘 알고 있는 지방의원 임기 만료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 파면 처분 사건. 파면했는데 정년 도달한 거죠. 예. 지방의원은 제명 의결 받고 임기 만료한 사건, 공무원은 파면 처분 받고 나서 정년 도달한 사건. 그 다음에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요, 해고 당하고 해고 처분 받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계약 기간 만료되는 거죠. 계약 만료 사건. 이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봤었던 거야? 지방의원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제명 의결이나 아니면 파면 처분이 이게 행정처분이 맞죠. 근데 얘네가 임기가 만료가 되고 정년에 도달했으면 사실 이 소송의 주된 목적은 목적 달성 불가 상황이 된 거예요. 지방의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불가능해졌어. 효리상 인가의 상에 걸렸어. 깨져. 그런데 제명을 당하고 그때부터 1년 동안 받지 못한 돈, 파면을 당하고 그때부터 받지 못한 돈, 이게 KBS 정현주 사장 사건에서도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급여 지급 청구를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제명 의결 처분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면, 제거시키지 않으면, 파면 처분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 당사자 소송의 법원은 효력을 무단히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면됐다는 전제하에서, 제명됐다는 전제하에서 돈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 내리게 되고, 그럼 줄 돈이 없는 거야. 엄연히 위법한데 난 그동안 못 받은 급여를 못 받아요. 계속.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부수되는 이익으로 재산적 이익이 인정이 된다고 했죠. 이 재판은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든, 제명 의결을 취소하든, 취소를 시켜야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협의 수익을 인정해야 돼. 그런데 근로자 같은 경우 어떻게 돼?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어. 그러면 지금 이 해고 처분을 나타서 이긴다 하더라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그럼 얘도 이제 급여 지급 청구를 하겠죠. 1년 동안 못 받은 급여를 주세요. 근데 그 민사법원이 민사소송으로 급여 지급 청구를 하면은 민사법원이 판단 못해요? 하죠. 해고 처분은 그냥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한데 행정처분이 아니야. 구성 요건적 효력이 없다고. 민사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서 돈 주라고 한다고. 근데 뭐 이 취소를 계속하냐고. 그냥 각하시키죠. 그래 왔는데 2020년 2월 달에 그걸 뒤집어 버린 거죠. 그쵸? 급할래 얘기하는 거 맞죠?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니, 해고를 당하고 나서 재심판정 취소를 왔다. 이거는 그래서 급할래 나고 나서부터 내가 설명이 바뀌었잖아.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거 완전 다 뒤집어 버렸거든. 어떻게 바뀌었어? 원직복직의 급여 지급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원직복직은 지금부터 이후로 권리를 구제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원직에 복직되면 급여의 문제는 알아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급여를 지급하라라는 구제명령의 내용, 그 부분은요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후가 아니라 이전을 향해서 권리구제를 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각각 독립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망했다, 또는 얘가 계약기간이 끝났다, 이거는 원직 복직은 안 되는 건 맞지만 이 재심판정 취소, 이 노동위원회 구제제도라는 것이 이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급여를 받는 부분도 분명히 권리구제의 목적에 해당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소외이익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 거라고. 그러니까 옛날과 달리 지방의원, 공무원, 그리고 근로자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OOX 였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공무원이
노무사 시험으로 출제된 적도 있고요. 제가 항상 이 3세트로 움직이는데 이 메인이라고 했던 이 2가 출제가 된 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3는 이거구나. 미안합니다. 3가 5가 된 거예요. X였던 게 5가 된 거야. 그거 판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판례를 여기다가 적용시켜가지고 접근을 한 것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이런 건 신박해. 학생들 답안 보다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는 타성에 젖어서 답안을 쓰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은 아직 그렇지 않고 참신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배울 게 많고 답안 읽을 때 와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 막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읽어요. 읽는데 요거는 신박했어요. 요거는 잘했고 여기까지 합시다. 30분이나 초과했네. 오늘도 못 끝내고 뭐 계속 해봅시다. 그래도 뭐 의미가 아예 없는 시간 아니었죠? 나름대로 열내면서 얘기한 겁니다. 네이버 스토어도 얘기하고 진짜로 한 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토요일날 수업을 해서 일요일 하루 쉬는 거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는 설날이 있어서 3일 공부하면 또 쉴 수 있잖아요. 길게 쉴 수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 위안 삼읍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입쇼. 자리에 있었다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저마다 촛불이 되어 어둠을 이겨내고 노래하던 날 화장실 한 번